부자로 가는 풍수 시작. 안녕하세요.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터가 좋으면 사람도 응하고 터가 나쁘면 사람도 망한다. 바로 집터의 중요성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왜 그렇게도 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비밀을 속 시원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줄 절대 피해야 할 집터와 땅, 아파트 9가지,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계곡 및 골짜기에 위치한 터입니다. 산골짜기 물 흐르듯 돈이 흘러나간다는 말이 있죠. 풍수에서는 계곡 아래나 골짜기 형태를 이루는 곳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피하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형은 살풍이라 불리는 강한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와 기운을 흩뜨리고 재물을 모으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가난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온갖 질병과 재난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살풍이 너무나 심한 곳은 맑은 정신으로 살 수가 없고 살다 보면 정신이상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풍수에서 정신이상자의 기준은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 종교를 너무나 맹신하는 광신도, 정신질환자, 신통력 없는 무속인 등을 정신이상자로 봅니다. 풍수에서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란 공간은 바람의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나 계곡 아래 같은 경우 다른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건물이나 구조물 사이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곳, 빌딩풍이 심하게 불어오는 곳,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필로티 구조 건물도 풍수적으로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바람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곧 기운의 흐름이라고 보았고 거센 바람은 곧 살기라고 여겼던 거죠. 마치 칼날 같은 바람이 우리의 정신을 핥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봐도 끊임없이 바람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는 안정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편안하고 아늑해야 할 보금자리가 늘 흔들리는 느낌이라면 우리의 마음 또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불면증이나 신경과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이런 환경이 사람의 길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모으는 데 방해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바람은 기운을 흩뜨리는 역할을 하기에 집안에 모여야 할 복과 재물이 바람과 함께 흩어져 버린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계곡이나 골짜기 근처의 집터는 피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는 단순히 풍수적인 해석을 넘어 거주 환경의 쾌적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할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경사가 급한 곳입니다. 물이 빨리 흐르는 곳에는 재물도 머물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곳은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는 터로 여겨집니다.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비유합니다. 물이 빠르게 흘러내려가 지기가 모이지 못하고 소멸되기 때문에 재물 또한 쉽게 빠져나간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곳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쌓이지 않고 오히려 빚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마치 밑 따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 비유됩니다. 또한 경사지에 위치한 집은 비바람에 취약하고 토사 유실의 위험도 있어 안전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눈이나 빙판길에는 낙상 사고의 위험도 커집니다. 옛 선조들은 물의 흐름을 통해 땅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고이는 물은 재물을 모으고 빠르게 흐르는 물은 재물을 흩뜨린다고 보았습니다. 명당은 물이 돌아가는 곳에 있다는 풍수격언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경사지에 위치한 집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느낌을 줍니다. 매일 집으로 오르내리는 길이 힘들다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되어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감은 정신적인 피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건강과 재물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경사가 완만한 곳, 평지에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집안은 곧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전고우저지입니다. 앞이 높고 뒤가 낮으면 재물이 줄어든다는 풍수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은 땅은 매우 불안정한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재물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가며 심하면 집안이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풍수에서는 뒤를 받쳐주는 든든한 언덕이나 산이 있어야
안정감을 주고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봅니다. 마치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가 있어야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말이죠. 뒤가 낮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집안의 대들보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곧 재산의 손실, 가정의 불화, 그리고 심지어는 자장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뒷배가 든든해야 앞일이 순탄하다는 우리 속담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옛 선조들은 뒷배라는 말을 사용하며 뒤를 받쳐주는 존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연의 순리 또한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경사진 곳에 위치한 집은 무의식 중에 불안정감을 유발합니다. 마치 언제든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해치죠. 이러한 불안감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편안한 휴식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또한 비가 많이 올 경우 토사 유실이나 집안 침하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적인 불안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안정적인 지형, 즉 뒤가 높고 앞이 낮은 배산임수 형태를 찾으셔야 합니다. 절대 전고우저지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굳건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방이 막힌 집터입니다. 숨 막히는 곳에는 복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소한 한쪽 면이라도 열려 있어야 공기 순환이 잘 되어 나쁜 기운을 배출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방이 건물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집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가득 차게 되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재물운을 막는다고 봅니다. 특히 지하와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는 음기가 모여 사람의 기를 빼앗는다는 풍수. 격언처럼 햇빛은 만물의 생명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이며 풍수에서도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음의 기운이 강해져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옛 선조들은 햇빛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해가 잘 드는 양지 바른 곳 최고의 터로 여겼습니다. 이는 비단 풍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생과 건강을 위한 실용적인 지혜이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폐쇄적인 공간에서는 답답함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우리의 기분 전환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이는 곧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사방이 뻥 뚫려 시원한 기운과 따뜻한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집터를 선택하십시오. 숨통이 트여야 복도 들어옵니다. 답답한 공간은 우리의 마음마저 답답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집이나 상가, 그리고 경사진 도로가 보이는 집입니다. 시끄러운 곳에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집이나 상가는 자동차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해 항상 시끄럽고 탁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런 곳은 재물이 모이기 어렵고 가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끊임없는 소음과 진동이 기운을 흩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소란스러운 곳은 재물이 머물지 않고 떠도는 곳이다라는 풍수격언처럼 이러한 환경은 재물운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오히려 고가도로 위에 있는 층이 소음과 매연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앞에서 경사진 도로가 바로 보이는 곳도 좋지 않습니다. 재물이 굴러 떨어져 나가는 형상이라고 하여 재물운을 깎아내린다고 봅니다. 재물은 평탄한 길을 좋아한다는 옛말처럼 안정적이고 완만한 환경이 재물을 불러옵니다. 옛 선조들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은 곧 불안정한 기운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지속적인 소음과 불안정한 시각적 환경은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고 집중력을 저하시키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매연으로 인한 공기오염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늘 시끄러운 환경은 숙면을 방해하여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신다면 고가도로 아래나 경사진 도로가 바로 보이는 집은 절대 피하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평화로운 기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요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 취약한 기둥 쪽 세대입니다. 최근 많은 아파트와 빌라가 필로티 구조로 지어지고 있죠. 이는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풍수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한 취약한 기둥 쪽 세대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로티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강한 바람이나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풍수적으로는 건물 아래가 뻥 뚫려 있어 기운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기둥 바로 위에 있는 세대는 지기를 제대로 받지 못해 불안정하며 재물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직접적으로 기둥을 타고 올라오면서 살풍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랫목이 따뜻해야 집안이 흥한다는 옛말처럼 안정적인 기반 위에 집이 서 있어야 길한 기운이 모입니다. 옛 선조들은 건물의 안정성과 균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기둥은 집의 뼈대와 같다고 보았기에 뼈대가 약하면 집 전체가 위태롭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건물이 흔들리거나 진동이 느껴지는 필로티 상층부에 거주하면 무의식 중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진이나 다른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차량 소음과 진동이 밤낮으로 느껴져 수면을 방해하고 이는 곧 스트레스로 이어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필로티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면 가급적 기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정적인 위치의 세대를 고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삼각형 모양의 땅입니다. 혹시 삼각형 터에는 도깨비가 산다는 옛말을 들어보셨나요? 삼각형 모양의 땅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배산임수, 즉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이상적인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구는 넓은데 안쪽이 좁아지는 형태는 더욱 피해야 합니다. 이런 땅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기운이 뾰족하게 모여 있어 다툼이 잦고 재물이 모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풍수에서는 땅의 형태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운명과 기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습니다. 뾰족하고 불안정한 형태는 집안의 화목을 해치고 가족 구성원 간의 불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불필요한 마찰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둥글고 안정적인 형태를 선호했습니다. 뾰족한 것은 공격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있었죠. 이런 터는 재물운이 쉽게 흩어지고 심지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땅의 모난 형태는 사람의 마음을 모나게 한다는 옛 선조들의 말씀처럼 불안정한 공간은 불안정한 심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뾰족하고 불안정한 공간에서는 무의식 중에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공간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늘 긴장하고 불안정한 마음은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재물 손실이나 가정 불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정적인 삶과 가족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삼각형 모양의 땅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을 받는 위치입니다. 길 모퉁이 집은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충이란 날카로운 모서리나 뾰족한 물체가 직접적으로 집을 향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꺾이는 도로의 코너에 있는 집, 혹은 건물의 뾰족한 모서리가 내 집을 향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치는 마치 칼날이 심장을 겨누는 것처럼 부정적인 기운이 강력하게 들어온다고 여겨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살기라고 부르며 집안의 평화를 깨고 불운을 불러온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기운은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사고를 유발하며 하는 일마다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도로의 충은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옛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뾰족한 것은 곧 살기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칼날 같은 기운은 복을 베어낸다는 속설처럼 이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시각적으로 날카로운 대상이 계속 시야에 들어오면 무의식 중에 공격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고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정신적인 피로감을 증대시켜 삶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집을 보실 때 혹시 내 집을 향해 뾰족한 것이 겨누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건강한 땅 위에 지어져야 합니다. 집은 사람을 닮고 사람은 집을 닮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집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어야 뒤로서 우리의 삶도 안정을 찾고 번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집터 선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로 가는 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로 가는 풍수 끝.